무인기 침투가 지난 3일, 9일, 그리고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밤 시간대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. 북한 정권이 특히 위기감을 느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무인기가 북한 방공망을 3번 뚫었다.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무인기로 살포한 이 대북 전단의 그 내용이 위협적일 것이다.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. 김 의원님. 예, 그렇습니다. 이 전단 내용이 이제 사실 모자이크가 처리가 돼가지고 잘은 안 보이지만 저는 이제 확대를 해서 막 보고 했는데 보면은 그겁니다. 이제 이 김 씨 일가, 특히 김정을 비롯한 딸의 그런 명품들, 이런 가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북한 잘 아시겠지만 평양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. 이런 내용이 만약에 평양 시민들한테 알려진다. 이러면 또 이게 체제와 또 위기와 연관이 될 수 있고. 또 한 가지로는 전 전단보다는 이거 말고도 사실 과거에 몇몇 탈북자 단체들이 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 단둥에서 드론에다 염산을 매달아 가지고 신의주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부딪히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드론은 단순히 전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북한,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, 지금. 잘 잡히지도 않죠. 만약에 여기다 폭약을 달아서 관저에 누가 정말 테러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오히려 지금 북한이 격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. 오늘은 캠벨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.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회의도 열리는데요. 오늘 회의, 자, 최 국장님, 역시 오늘 이제 회의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북한 이 평양 상공의 무인기 문제,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원래 논의 주제는 아마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, 뭐 이 부분에 관한 공동 대처 방안,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이제 협의를 할 텐데 그 중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 북한의 무인기 문제에 대한 그 위협,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의제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렇게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. 뭐 이미 여러 차례 서울 상공도 북한 무인기에 뚫린 적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요격하는 기술 뭐 이런 것도 개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거든요. 오물풍선 정도만 해도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는데 뭐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논의 주제에는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 한미일이 여기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그 사전에 저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는데. 최국장님, 가령요.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은 그들만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니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협의 주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럴 경우라도 과연 뚜렷한 대책이 나올 것이냐 하는데 이제 해서 우리 국민들 좀 안심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관심 포인트라고 보고요. 아마도 그 여기에서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뭐 휴전선 인근에 뭐 그 포격을 하라 뭐 이런 얘기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아마 그런 걸 앞두고 한미일이 공동으로 뭐 무력 시위를 한 방안. 그게 이제 북한 정권의 종말 얘기도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서 뭐 무인기를 저지한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아마 시나리오를 점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